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관리도는 밖으로 튀어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고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관리도에서 우리가 관리 상태가 있냐 없냐를 판정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그 시와로트가 컵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기 3시그마이기 때문에 밖으로 만약 프로세스가 인컨트롤이 되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이 0.0027밖에 안 된다. 즉 매우 낮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도의 타점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밖으로 안 나가면 인컨트롤이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뭐죠? 밖으로 튀어나가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냥 한쪽으로 쭉 찍혀 있는 거예요. 런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중심선 한쪽으로 계속 데이터가 찍혀 있는 거예요. 밖으로 안 나가요. 문제 없는 걸까요? 슈퍼가 발생해서 계속 위에 찍혀 있겠지. 나는 뭘 원하는 거예요? 공중에 이상 상태가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컨트롤 리미트 안에 들어왔느냐 안 느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뭘 원하는 거예요? 공중에 이상 원인 변동이 발생했느냐 안 발생했느냐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으로 공중이 약간 위로 뜬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위로 값이 올라오겠죠. 조금 뜨면 뭐죠? 컨트롤 리미트 안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또 뭐가 발생하면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값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거나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둬야겠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온도가 뭐 갑자기 계속 떨어진다든지 계속 올라간다든지 그럼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뭔가 이상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밖에 안 찍힐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트렌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사이클이 발생할 수 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럼 뭔지 뭐냐면 내 공동 내에 뭔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뭐가 되는 거죠? 이상원인 변동이죠. 패턴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얘가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스트라테지는 좀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건데 뭐냐면 중심선상에 그냥 안에 그냥 다 몰려 있어요. 컨트롤 리미트 안에 그냥 센터 리미트가 딱 뭐죠? 그 뭉쳐 있고 원 시그마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공정이 무지하게 관리가 잘 됐네라고 생각할 것 같죠? 아니에요. 컨트롤 리밋을 잘못 만든 거예요. 시그마를 잘못 구한 거예요. 원래 그냥 자세히 가만히 놔두면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움직인다면 내가 시그마를 제대로 구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원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원 시그마 안에 66%만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는 뭐죠? 원 시그마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원 시그마 안에 들어와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시그마를 너무 크게 잡아준 거예요. 너무 크게 잡아줘갖고 이상 원인 변동을 다 뭐죠? 집어넣은 시그마를 계산해서 컨트롤 리밋이 확 넓어진 거예요. 넓어졌으니까 어떻게 하죠? 실제 공동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지나친 변동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얼터네티브는 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 이렇게 딱 몰렸다 한쪽으로 딱 몰렸다 한쪽으로 딱 몰렸다 한쪽으로 딱 몰렸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다 뭐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얼터네이팅 밸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냐면요. 두 개의 소스에서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쪽 기기가 만들고 한 번은 이쪽 기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 이쪽 기기가 만들면 높게 나오고 한 번 다음 쪽 기기가 낮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다른 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터네이팅이 들어오니까 스트래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두 개를 분리해보면 두 개는 안정되어 있는데 서로 두 개의 다른 놈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버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죠? 얘를 컨트롤 차트를 두 개를 분리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면 뭐죠? 이 두 개의 기기에 대한 어떤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일 건지를 생각해 봐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음에 작업해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컨트롤 차트를 설명한 거는 단순하게 뭡니까? 하나가 튀어나가는 것만 설명했는데 실제로 컨트롤 차트를 공정에서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누가 히바르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슈와르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법론을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필로소피를 만들어냈고요. 필로소피를 방법론으로 구체하고 그 방법론에서 하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슈와르트라고 하시는 분은 공정의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연원인 변동이라고 하는 것과 뭐죠? 이상원인 변동이라는 걸로 분리를 해내고요. 개념적으로 분리를 해내고 그 분리해내는 놈을 가지고 우리가 레셔널 서브그룹을 통해서 우연원인 변동만을 가지고 시그마를 구하고 걔를 찾아낼 수 있는 컨트롤 리밋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그 방법론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또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요. 그 고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계셨던 곳이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AT&T라는 회사의 이제 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런 그 회사인데 이 사람이 이게 관리되지 않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론적으로 만들 때는 기준원 3시그마를 벗어나는 점이 존재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닌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구나. 9개의 점이 다 한쪽으로만 있을 경우에 런이라고 그랬죠. 6개가 연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연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때 14개의 점씩 오르락내리락 할 때 연속적으로 3점이 중에 2점이 2시그마 이 3시그마인데 2시그마 값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찍힐 때 또 연속적인 5개 중에서 4개가 1시그마 밖으로 찍힐 때 15개가 이 안에 존재할 때 이런 것들일 때는 다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해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내가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종오리는 줄어요. 이종오리가 준다는 게 뭐냐면 실제 아웃 오브 컨트롤인데 우리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얘기할 때요. 귀무가설은 뭐가 되는 거죠? 귀무, 그러니까 스태티스티컬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차트를 보고 뭐 하는 거죠? 이거 아웃 오브 컨트롤이네. 대립가설인 거예요. 대립가설을 내가 채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찍어봤을 때.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일 때 혹시 아웃 오브 컨트롤이 아닐까라고 말하면 뭐가 줄어나냐면 실제 아웃 오브 컨트롤일 때 아웃 오브 컨트롤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늘어나요. 즉 파워가 커지는 겁니다. 그 대신 뭐가 문제가 있으면 일종 우리가 증가합니다. 실제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리밋을 제가 조금 더 엔지니어 관점에서 조금 더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컨트롤 리밋을 6개월을 가르칠 때는 이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1종 오류가 어떻게 되고 2종 오류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에버리지 러닝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 프로세스 인 컨트롤일 때 에버리지 러닝스가 얼마고 얼마만큼 스피드가 발생했을 때 2종 오류가 발생하는 게 얼마나 이런 걸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제가 강의한 것처럼 2주도 컨트롤 차트를 강의 못할 때는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개념만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냐에 따라 강의하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웨스턴 일렉트릭스의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어떤 관리도 판정 기능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국제 기준인 IS 7807에서 관리도가 국제 표준이었거든요. 2013년에는 과정을 좀 더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개 이상이 3시그마를 벗어날 때, 또 뭐죠? 7개 이상이 한쪽에 있을 때, 또 7개 이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어떤 가치를 가질 때로 이 모든 내용을 뭐죠? 랜덤성이 없는 주기성을 나타내도록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엔지니어가 판단하는 얘기죠. 이거는 객관적인 숫자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래? 하고 그냥 누구나 다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랜덤성이 없다는 건 사실 되게 주관적인 거죠. 그건 엔지니어가 결정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리밋을 구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컨트롤 리밋을 구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3시그마 리밋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관리가 아닌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추가적인 방법론도 만들어져 있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대충 강의가 관리도가 끝났는데요. 여기 보면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량형 관리도냐 뭐죠? 계수형 관리도라고 나눠집니다. 자, 계량형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죠? 내가 데이터가 어떤 거다? 계량형, 컨티니어스한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군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는 건 꼭 부품군의 크기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부품군이 좀 작고, 즉 5개 이하이고 부품군이 변화가 없을 때죠.
변화가 없을 때는 내가 뭐죠? XR 차트를 그려도 X바 R 차트를 그리면 됩니다. 물론 이걸 X바 S 차트로 그려도 그냥 계산이 돼요. 왜냐? 컴퓨터로 그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지금은요. 네, 상관없는데 지금도 아니 X바 R 차트를 그립니다. 뭐죠? N 값이 5 이하면 X바 R 차트나 X바 S 차트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발생할 경우에 N 사이즈가 크거나 예? 그리고 N 사이즈 값이 변화하면 뭐죠? R로는 내가 뭐를 추정할 수 없어요? 시그마를 추정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발생하면 X 바이 S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어떤 때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샘플 사이즈를 내가 못 모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개를 못 모을 때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럴 때는 IMR 차트를 그립니다. 아, 교수님 그럼 얘가 다 되지 않아요? 얘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라 그랬죠? 원으로 하면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가정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뭐라 그랬죠? 얘가 오히려 센시티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얘대로 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 레이쇼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가 훨씬 센시티브해요. 파워가 더 세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얘가 샘플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할 수 없이 IMR 차트를 그려야만 해요. 네, 그때는 우리가 IMR 차트를 그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차트 하나만 갖고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관보를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별점수라고 하는 거랑 불량 개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불량 개수라는 건 합격, 불합격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말했고요. 여기에 결함수, 이 별점수라고 말할 때는 그 기본적인 디스트리뷰션이 뭐죠?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이항분포를 따르냐 포화성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냐에 따라서 베어리언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얘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그릴 때는 n값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뭐에 근사시키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근사해서 3시그마를 그냥 써버리죠. 써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근사한 걸 쓰는 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품군의 크기가 여기 정말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내가 딱 마음 먹고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 차트를 위해서 모으는 거지만 얘는 뭐죠? 그냥 실제 생산해서 나온 거를 그냥 다 검사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검사에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품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품군이 일정하지 않으면 뭐 써야 돼요? P 관리대를 써야 되고 부품군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U 관리대를 써야 돼요. 일정할 때는 C 관리대를 쓰고 일정할 때는 MP 관리대를 써야 되는데요. 얘는 얘를 완전히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리면 그냥 얘인 거예요. 얘를 그리면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만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이거 내요. 그러니까 그냥 C 관리도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럴 때 MP 관리도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관리도가 얘를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세스 관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거는 뭐죠?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는 데서 우리가 스태티스틱 컨트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프로세스가 관리되어 있는 상태냐 아닌 상태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컨트롤 차트를 그렸어요. 내가 이렇게 아웃 오브 컨트롤 리밋으로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이 튀어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원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컨트롤 리밋에서요. 이럴 경우에 뭐가 되는 거죠? 현장에서 야 이상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야? 다들 모여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 이상원인의 원인을 공정에서 즉시 제거하고 얘를 빨리 밀어넣는 것을 해달라는 게 컨트롤 리밋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잘 관리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어서 이 안에서 잘 관리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관리 상태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 아니라 컨트롤 상태입니다. 이 안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연 원인 변동으로 의해서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이상 원인이 안 발생했으니까. 근데 이거로 만족스러울까요? 안 만족스러울까요? 이 다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공정 능력을 산출해서 과연 이 공정이 안정된 것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치는데 저는 안정적으로 뭐죠? 100에서 110에서 90을 안정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 나는 이상 원인이 없어. 난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어쩌다 갑자기 뭐죠? 120도 치고 어쩌다 85타도 치면 내가 왜 120타를 쳤을까? 물어보게 되겠죠. 아, 그날은 내가 집에서 부인이랑 엄청 싸우고 나왔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일단 골프 치기 전엔 절대로 부인이랑 나오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걸 집어넣는 게 이상 원인을 컨트롤한 거예요. 그럼 제가
끊임없이 벡터를 치고 있어요. 만족스러운가요? 여러분? 내가 토익 성적이 아주 안정적으로 600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험 보면 630점, 570점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만족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왜 만족하지 않죠? 나한테 필요한 스펙이 600점이 아니죠. 나한테 필요한 스펙은 뭐죠? 800점 이상이죠. 그럼 뭐가 되죠? 내가 시험을 봤을 때 800점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나를 뭐 하게 되죠? 올려놔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컨트롤 리밋과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컨트롤 리밋은 내 공정 자체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정 자체의 능력이 스펙이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스펙은 어디서 정해져요? 공정 능력은 어디서 만들어져? 공정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는 어디서 나오냐? 공정에 대한 그 리밋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공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펙은 어디서 나와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 외부의 기준이 이 정도의 운연 원인을 갖고도 그래 괜찮아라고 말하면 그래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끝날 수 있는데 과연 뭐죠? 공정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게 돼요. 공정 능력이라면 스펙에 대비했을 때 내가 분량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을 내가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공정 능력 부족이라는 데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크로스 컨트롤 차트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컨트롤 차트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컨트롤 차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냐면 얘가 만들어진 지 90년이 됐어요. 90년이 됐는데 지금도 매우 파워풀한 방법으로 공장을 쓰고 있어요. 90년 동안 다 인정된 방법이고요. 지금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다 인정이 돼 있어요. 즉 우연원인 변동이라는 개념과 그 뭐죠? 이상원인 변동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컨트롤 차트를 제대로 적용해서 공장을 돌리면요. 공장에서 불량 원인을 빨리 찾고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참 대단한 방법론인 것 같아요. 왜냐면 90년이 지난 지금도 적용될 수 있다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공장에서 컨트롤 차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이 불행합니다. 제대로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컨트롤 차트가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회사에 갔을 때 엔지니어 관점에서 이 컨트롤 차트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